사퇴 의혹으로 윤리위에서 제명이 의결됐던 박지헌 충북도 의원이 후반기 의장에 도전합니다. 충북도 의장 경쟁이 치열합니다. 화장품병에 마약을 담아 국내에 반입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택배기사처럼 마약을 배달하기도 했습니다. 단양에 이어 괴산에도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이 개장했습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에서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충북 청주FC가 탄탄한 수비로 최근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득점포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민선 8기 지방의회 출범 2년을 앞두고 후반기 의장 경쟁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충북도의회에서는 해외 연수 도중 논란으로 제명될 뻔했던 박지헌 도의원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박 의원은 기존 의장 선출 방식이 패거리 정치라며 비판했는데 벌써부터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박지헌 충북도의원이 후반기 의장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의장 선출까지 한 달이나 남았는데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그간의 의장 후보 선출 과정을 패거리 정치와 뒷거래로 규정하며 자신은 깨끗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끼리끼리 담합하여 패거리 정치와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보존해주는 뒷거래로 양심을 팔아먹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적절치 않은 출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동료 의원들과 첫 해외 연수를 떠났는데 기내 음주 추태 의혹과 호텔 객실 흡연 등으로 논란이 되면서 도의회 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구사일생했지만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1년간 당원권 정지를 받았습니다. 징계가 풀린 지 겨우 2달 만에 의장 출마를 바라보는 동료 의원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의원은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면서 또 2년의 경험으로 의장을 맡기에는 부족하지 않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초 공고를 내 후보자 등록을 받고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인데 박 의원 이외에도 재선인 오영탁, 이양섭, 이옥규, 임병훈 도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의장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그 공고에 의해서 이제 후보 등록을 하는 거죠. 등록이 끝나고 나서 20일경쯤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의장 경쟁이 치열한 이유는 그만큼 권한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충북도 내 의전 대상 2위로 수행비서와 관용차, 전용 집무실이 있고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에 출마하거나 각종 기관장에 임명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충북도의회 의원 35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은 27명.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 3명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은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과반 동의로 확정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마약을 화장품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온 마약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화장품병 안에 마약을 넣어 들여와 세관도 쉽게 통과할 수 있었고 또 국내 유통책은 마치 택배 기사처럼 마약을 배달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 조끼를 입고 모자를 쓴 남성이 아파트 1층 현관에 들어섭니다. 큰 가방을 맨 남성. 언뜻 보면 택배 기사처럼 보이지만 마약 운반책입니다. 경찰이 이 남성이 지나간 자리 곳곳을 확인합니다. 소화전 경종 안에서 발견된 흰색 뭉치, 비상구 유도 등 안에서도 검은 테이프로 감아놓은 물건이 발견됩니다. 필로폰과 합성 대마 원액입니다. 상가 건물 복도 스위치 안, PC방 화장실 변기 뒤쪽에서도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숨겨놓는 겁니다. CCTV 없는 곳에 마약을 숨깁니다. 매수자가 검거됐을 때 그 숨긴 사람까지 수사가 되다 보니까 화장품 용기에 넣어진 마약이 국제택배로 무인택배함에 도착하면 유통책이 마약을 수거해 야산에 숨겨뒀고 구매자들이 연락을 해오면 마약을 잘게 쪼개 숨겨놓고 가상화폐로 돈을 받은 뒤 숨겨놓은 곳을 알려줬습니다. 거래 대금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 대응업체를 이용하였습니다. 이 조직이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주로 20, 30대
1,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 마약 조직 총책 36살 이모 씨 등 조직원 6명과 상습 투약자 3명을 구속하고 단순 구매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충북과 상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어제 충북도청 특강을 위해 방문한 자리에서 대전의 과학기술과 충북의 첨단 산업 사이에 상생 발전이 필요하다며 두 지역이 수도권을 넘어 대한민국 중심이 되도록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영환 충북지사는 대전과 충북은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동반자라고 답했습니다. 두 단체장은 지역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화려한 모습으로 일명 한박꽃으로 불리는 진천 작약이 해외 수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화훼 산업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진천군이 주로 전남에서 재배하던 이 꽃을 키워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분홍색 몽우리가 수줍은 자태를 드러냅니다. 몽우리 때와 달리 활짝 피면 100장이 넘는 꽃잎으로 화려함이 극에 달해 한박꽃으로도 불리는 꽃 작약입니다. 한 화훼 법인을 중심으로 진천 20여 농가가 장목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진천 작약은 해마다 재배 면적이 늘면서 4헥타르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올 한 해는 100만 송이 가까이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을 나야 하는 작약은 동남아 국가에선 재배가 안 돼 지난해 태국의 3만 부를 시작으로 해외 수출길에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대만과 말레이시아에서도 관심을 보이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매주 대만으로, 이번 주부터는 말레이시아로 1톤가량을 수출하기 시작했고 미국 수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이제 일본에서 작약을 갖다 썼었는데 오히려 한국 물건에 대해서 아주 호감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최근 이제 다음 주에 불교 행사가 있는데 저희들 작약을 쓰겠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이제 선적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5월 중순 몽우리 상태로 한꺼번에 수확하는 작약은 2달 가까이 냉장 보관이 가능해 7, 8월까지 수출에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전국의 80%가 전남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진천 등 중부권 재배가 더 적합해지고 있습니다. 진천군은 마을 소득작물로 지난해부터 노인정 5곳에 재배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작약을 심어서 금년도에는 작약 성장을 위해서 핀 꽃에 대해서는 잘라서 버리고 내년부터는 아마 작약을 수확해서 납품을 해서 동네 소득으로 다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천을 대표하는 장미는 남미 국가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며 수출 재배가 줄고 있는 상황. 틈새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작약이 새로운 가능성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단양에 이어 괴산에도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이 들어섰습니다. 112억 원을 들여 희귀한 민물고기를 모았는데요. 바다가 없는 충북에서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병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높이 5m, 길이 7m, 360톤 대형 수조의 대형 민물고기들이 가득합니다. 미호천과 금강수계에 집단 서식하는 눈물개, 제주 일부에만 서식하는 무태 장어까지 우리나라 담수 자원종들을 한 수조에 모았습니다. 수조는 수중 터널로 연결돼 고기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볼 것도 많고 애들 데려오면 교육도 잘 되겠고 어른들이 와도 못 보던 고기 많으니까. 남한강에서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황소가리를 비롯한 토종 민물어종. 신석기 시대 모습 그대로 진화를 멈춘 고대 어종 피라루크 등 해외 시기 어종들도 별도의 수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12억 원이 투입된 아쿠아리움이 충북수산파크 내에 들어섰습니다. 66개 수조에 106종 4,600여 마리가 전시되고 충북 시군별 대표 어종을 보여주는 레이크파크관도 마련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어류의 생태, 생리를 이제 공부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아쿠아리움 개장으로 충북수산파크도 활력을 띠게 됐습니다. 수산식품 생산 가공 유통에
체험 관광까지 더해지게 돼 충북 내수면어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바다는 없지만 내수면이 있다는, 그래서 수산업이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서 충북의 수산업이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괴산군도 인근 산막이 액길 등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휴양레저타운과 불빛공원이 다 합쳐져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관광단지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쿠아리움은 관람료 없이 무료로 운영됩니다. 관람객들에게 수산파크 내 양식시설과 연구시설도 돌아볼 수 있도록 개방하는 등 다양한 관람객 유인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을 높이고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정부 공모 사업에 충북이 선정됐습니다. 충청북도와 충주시는 충주에 분원이 있는 고등기술연구원 등 14개 기관과 함께 2029년 3월까지 기술 개발과 실증에 나섭니다. 이 사업에는 196억 원이 투입되며 충전소 핵심 설비인 압축기와 냉각기 부품의 내구성 1.5배 향상과 100% 국산화가 목표입니다. 한편 충북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8곳의 수소 충전소가 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2 충북 청주FC가 창단 2년차를 맞아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지지 않는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격력인데요. 리그 최하위인 득점포를 해결하지 못하면 상위권 도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강한 빗줄기에도 아랑곳 않는 선수들. 홈에서 승리하겠다는 충북 청주는 경기 내내 부산을 압박했지만 0대 0으로 비기며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최근 6경기 성적은 1승 5무. 좀처럼 지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팀이라고 분류했던 팀들하고 또 경쟁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조금만 더 준비 잘 한다고 했을 때 우리도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좋은 승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리그2가 시즌 3분의 1을 향해 가는 가운데 충북 청주FC는 13개 팀 가운데 7위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11위에 머문 것과 비교하면 전력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승격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5위와 승점 차이는 단 1점에 불과합니다. K리그2는 올해 전력이 평준화되며 5위에서 10위의 승점 차이가 3점밖에 되지 않는 등 물고 물리는 혼전입니다. 충북 청주가 지난해와 달라진 건 수비의 안정입니다. 지난 3월 충남 아산에게 1대4로 진 것을 제외하면 모두 1점 차 패배입니다. 경기당 실점은 0.64점에 불과하고 무실점 경기도 4경기나 됩니다. 문제는 공격력입니다. 11경기에서 9골밖에 넣지 못해 경기당 득점은 0.82골로 리그 최하위입니다. 유효 슈팅과 도움, 공격 포인트 등 모든 지표가 리그 최하위권을 기록 중입니다. 지난해 리그 최고의 공격수였던 조르지가 떠난 공백을 메우지 못한 게 원인입니다. 파울리뉴가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전형적인 골게터라고 볼 수 없고 기대를 모았던 토트넘 유스 출신 오드는 부상으로 경기 출전이 어려운 상황. 미드필드 진하고 수비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센터포드 쪽에서 조르지가 나간 그 공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파울리뉴만 2골을 넣었을 뿐 정민우와 윤민호 등 7명의 국내 선수들이 한 골씩 넣은 게 전부입니다. 국내 최고령 감독의 지략과 리더십으로 2년차에 접어들며 팀은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문제였던 수비도 끈끈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지지 않더라도 이기지 못하면 상위권 진출은 어려운 현실. 승강 플레이오프를 위한 충북 청주의 과제는 골 결정력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청주상공회의소가 충북 육상경기연맹에 3년 동안 1,500만 원을 후원합니다. 이번 협약은 충북체육회 1기업 1종목 단체 연결고리 캠페인에 따른 것으로 대신 택배에 이어 두 번째 사례입니다.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초종목 육상이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업과 충북체육 상생 발전을 위해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어제부터 9일 동안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윤건영 교육감을 비롯한 14명의 연수단은 로엘 고등학교와 스탠포드 대학, 또 포웨이 통합교육고 등을 찾아 미래교육 우수 사례를 견학하게 됩니다. 또 미래학교로 불리는 샌디에이고의 한 공립학교를 방문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학습 교류를 제안하고 LA를 방문해 국제 바칼로레아 운영 사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동료 교수를 폭행한 교수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한 사립대 교수에게 동료 교수들이 모인 회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했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2022년 12월 학과장을 추천하는 전임 교수 회의 도중 욕설을 하며 동료 교수를 3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충무훈련이 다음 주 월요일인 20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됩니다. 충무훈련은 지자체와 군경이 합동으로 인력과 물자 같은 국가자원의 동원태세를 점검하는 종합훈련이며 코로나19 이후 6년 만에 정상화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차량 100대와 건설기계 20대가 실제 동원되며 전시 양곡 배급 훈련과 다중이용시설 테러 대비 훈련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청주 시내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도로공사가 금지됩니다. 청주시는 어제 한전, 한국가스공사, KT 등 7개 기관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 도로 굴착 공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서약식을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는 도로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때는 시간과 관계없이 사전 안내와 함께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게 됩니다. 증평군의 새 산업단지인 도안 2 테크노밸리가 착공 1년여 만에 준공됐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